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함일식입니다. 2월 2일 금요일날 일자리 관련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계속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는 쪽으로 지표가 나왔었는데 그 기조가 더 심해져 버렸습니다. 실업률은 3.7%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높아져 있는 강한 경제를 여전히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도 여전히 실업률은 3.7%인 상태로 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실업률도 실업률이지만 특히나 여기 average hourly earnings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냥 여기 average hourly earnings의 month over month와 year over year의 수치를 보시면은 연준의 의도와는 반대로 강한 경제 수치가 나왔네 하고 넘길 수 있겠지만 실제로 봐야 하는 것은 결과치뿐만이 아니라 트렌드까지 보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average hourly earnings의 month over month 수치를 보시면은 최근 이렇게 0.6%까지 오르면서 2022년 3월 달에 연준이 이제 막 금리를 처음으로 올리기 시작했던 시기와 동일한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을 무색하게 해주는 결과치이고요. Average Hourly Earnings의 Year over Year를 보시면은 이렇게 4.5%까지 수치가 올라갔는데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는 과거에 계속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최근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고려하겠다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다시 이렇게 트렌드적으로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가 지속되면은 5.0%까지 다시 반등하는 것도 이상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머지않아 발표될 CPI의 선행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주황색은 2월 2일인 오늘 기준으로의 CPI 예측치이고요. 초록색은 지난달인 1월 12일 기준에서 예측되었던 CPI의 수치인데요. 굉장히 중요하므로 집중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1월 12일 기준에서 2월 달에 발표되는 1월 CPI의 결과치는 이렇게 원래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연준이 바란 대로 상황이 흘러갈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순간에는 그 폭은 이렇게 바로 올랐고 그뿐만이 아니라 3월 달에 발표되는 2월 달의 CPI 결과치는 한술 더 떠서 더 크게 반등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CPI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여주었던 이러한 괴리감과 같이 또 시간이 흘러가면은 다시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은 이렇게 22%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투자하면서 과거를 잊으면 안 되는데 참고로 12월 달에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을 때 3월 달의 금리 인하율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00%가 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골드만삭스의 금융 컨디션 지표는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서 S&P 500은 반대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 것인데 3월 금리 인하율이 100%에서 이제 이렇게 22%가 되었고 CPI의 흐름을 봤을 때 과연 5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할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여기 보시면은 24년까지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횟수가 이렇게 4.9이니까 5번 정도라고 잡혀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12월 FOMC 회의 때 당시 원래라면은 무려 7번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과 달리 인플레이션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서 7번에서 순식간에 5번으로 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는 2월, 3월, 그리고 4월 달의 결과에 따라서 이 지표는 얼마든지 5번에서 4번, 그리고 또는 3번까지도 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매크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이제는 테슬라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를 대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갖고 있는 견해와 그 견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추세를 보겠는데요. 테슬라를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총 59명으로 그 중에서 21명이 바이고 26명이 홀드이며 그리고 12명이 셀 레이팅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널리스트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선택적으로 들을 수가 없으니 저희들이 해야 하는 것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빨간색은 셀이고 노란색은 홀드이며 초록색은 바이로 이 흐름들을 잘 보시면은 23년을 시작으로 해서 바이 레이팅은 점점 이렇게 회수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추세적으로 많아지기 시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홀드 레이팅과 셀 레이팅을 주기 시작한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많아지기 시작했죠. 23년에 제가 기억하는 애널리스트는 바로 모건 스탠리의 존 애덤스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바이 레이팅의 숫자는 23년에 줄어들고 있었지만 23년 9월 달에
도조와 AI 등을 언급하면서 테슬라의 타겟 프라이스를 이렇게 순식간에 띄워서 400달러로 잡았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 사람 한 명이 400달러를 잡았었던 것이지 모두가 그런 건 아니며 테슬라는 고평가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을 해서 욕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400달러에서 이렇게 345달러로 타겟 프라이스가 하향 조정이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사실은 300달러 위는 그렇게 많지 않으며 이제는 200달러 언더도 꽤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트렌드를 보면요, 어쨌든 바이 레이팅은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응하는 시점인데요. 23년을 시작으로 해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바이 레이팅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기 시작했듯이 저희가 봐야 하는 것은 바이 레이팅이 추세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바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애널리스트들이 타겟 프라이스는 그냥 그대로 유지한 채 그냥 홀드해서 바이 레이팅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흐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면서 바이 레이팅이 많아지는 흐름이 포착된다면은 당연히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 이러한 자료들과 함께 그리고 구독자분들께도 귀띔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애널리스트들의 관점이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캐시우드는 매일 테슬라를 매집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테슬라 주식을 매일 샀습니다. 월요일에는 17,000주, 화요일에는 28,000주, 수요일에는 6,000주, 목요일에는 24,000주, 금요일에는 114,000주를 사서 총합 192,000주를 매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ARK ETF 캐시우드가 올인을 했다고 보시면 절대 안됩니다. 얼마나 긴 투자 관점을 갖고 수량 계획을 세워서 매집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ARK Innovation ETF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매집을 했으니 그 수량의 흐름을 보시면은 약간 매집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매집한 것은 또 아닙니다. 과거 역사적 흐름을 봤을 때 말이죠. 그럼 두 번째 ARK 펀드인 여기 ARK Next Generation Internet ETF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매집을 했는데 그 수량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또 많이 매집한 것은 과거에 비해서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뉴스 기사만 보고 단면적으로 매일 ARK ETF가 매집을 하고 있으니 함께 들어갔다라고 바로 판단을 하는 것보다 ARK ETF가 얼마나 과거에 비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내가 들어간다라고 해도 수량을 얼마나 보수적으로 잡을지 말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테슬라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고평가인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 투자를 마음먹고 한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에 대한 준비가 크게 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고평가인 기업을 대상으로 그냥 스윙을 한다거나 혹은 기업의 전망이 바뀐다면은 얼마든지 나올 준비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은 뭐 그거 나름대로 오케이지만, 고평가인 기업이 더 고평가가 된다고 생각하고 숙제 없이 그냥 무작정 장기 투자를 하면은, 그리고 혹여나 리스크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수량을 뭐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씩 넣었다면은 숙제를 하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저는 그 케이스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유튜브와 투자를 하면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모두에게 인기가 많아서 고평가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지 않고 비즈니스 모델이 훌륭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이미 저평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리스크가 관리되어 있고요. 실적 측면에서 턴어라운드의 흐름이 잡히고 있고 테슬라의 CEO와 같이 보유주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CEO의 보유주식이 대폭 증가하는 흐름 등이 잡힌다면은 우량주이기 때문에 언제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주식이 적정주가 혹은 고평가로 가도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기업들을 유튜브 멤버십 텔레그램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다가 별개로 이렇게 정리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저평가이고 펀더멘털이 개선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수량을 천천히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022년 7월 19일 때부터 마이크론과 이렇게 퀄컴을 대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해왔었고요. 물론 지금은 고평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합니다. 그리고 한때 챗 GPT 이슈와 함께 이렇게 구글이 111달러 그 언더로 저평가가 되어버린 구글 때도 멤버십 분들과 함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구글을 업데이트 드리면서 이렇게 96달러가 됐을 때도 매수를 하면서 미리 매집을 해왔습니다. 지금 올라가니까 매집을 하는 게 아니고요.
2013년 4월달에 공유드렸던 아마존 분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와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좋은 저평가 기업들을 매집해서 또 1년이든 2년이든 장기적으로 기다리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나중에 또 고평가되면은 적절한 가격에 매도를 하고 또 새로운 저평가 기업들을 찾으면서 계속 멤버십 분들 상으로 서포트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카페의 경우는 제가 모든 분들을 서포트해드리고자 만들었는데요. 카페에서는 제가 분석하면서 발견하는 다양한 차트 패턴들을 올리고 있고요. 한국 주식을 대상으로는 무료로 모든 분들 대상으로 요청해주시는 기업들을 제가 또 따로 분석드리고 있으며 증시 일정이라던가 섹터 로테이션 현황 그리고 배당 일지 또한 제가 공유드리고 있으니 투자하는데 실제로 얻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매크로와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정도로 하고 또 새로운 업데이트들은 텔레그램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